자, 명절 보겠습니다. 갑인, 정묘, 무진, 기미. 자, 인묘진 목국이죠. 자, 갑목이 있고, 자, 무토가 인묘진 목국인데 아까 우리 이론에 하면은 묘월이죠. 묘월이면 마이너스 목이고 이건 플러스 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이죠. 묘가 정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보고 풀어보시죠. 차목방전이라. 자, 이거는 인묘진. 자, 이거는 명조가 목의 방합이다. 타밀미자위혼. 자, 미자가 하나 있으니 미는 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다 세 개가 목인데 요거 혼자 나올로 톤이 뭐예요? 혼이 돼 버렸어요.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무미자, 그러나 미자가 없다면, 미자가 없다면 즉 일주가 허탈하다. 왜? 여기에 지금 진토가 있긴 하지만 인묘진 목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무토가, 일주인 무토가 뿌리를 내릴 곳은 뭐다? 이 미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토가 없으면 인묘진이 토가 아니고 더 이상 인묘진으로 해서 방합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토역화를 하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 내리기 힘든데 이 미토가 있어야만 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가 없다면 무토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뭐하다? 허탈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천간, 간목, 투출, 작살, 이 부작관. 자, 또 천간의 간목이 칠살이죠. 목이 투간되어서 천간의 간목 투출, 그래서 작살, 칠살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부작관, 관으로 쓰이지 않아요. 자, 이 간목이 여기에 묘토한테는 칠살이 되고 묘한테는 묘는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미자 일주기관, 이건 뚫을 관자니까, 그래서 미자가 일주의 기와 관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은 미자가 일주와 관통을 해야 되는데 미토와 무토가 관통을 해야 되는데 신살양정, 이게 뭐예요? 신은 일주니까 무토죠. 살은 칠살인데 칠살은 간목과 인목이죠. 양정 두 개가 균형을 잡고 있어요. 칠살이 간목과 인목이 두 개가 균형을, 양정 두 개의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명리쌍휘, 명예와 명리가 둘 다 빛났다. 정갑 출신, 이거 소정이죠. 소정 정갑 출신이고 사지 극품, 아주 최고에까지 벼슬이 올라갔어요. 가지방혼, 알 수 있다. 방국이, 자, 인묘진 방국이 섞였잖아요. 미토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도 국지무예하라. 그래도 사주 자체가 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 방국이 있을 때 여기에 미토가 섞여도 해롭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방국에 섞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정갑인데 이 정이 솥정이죠. 솥 보면은 그 옛날 뭐 무슨 가마솥이나요? 보면 세 개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 흙을 이렇게 마르고 거기에다가 솥 다리라고 하죠. 다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갑을 뭐냐면 정중의 갑이니까 1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삼정성 있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렇죠?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죠? 영의정이죠. 그래서 갑을 영의 정도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의정이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가장 우수하게 급제한 3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 이제 지극품이잖아요. 1인 지상 만인, 뭐죠? 영의정을 뭐라고 하죠? 1인 지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고 만인지야. 그러니까 한 사람 빼고 즉 군주를 빼고 나머지 전부 자기 밑에 있는 거 그게 극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의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중국어 사전을 보면 옛날 그 과거 전시 합격자 중 가장 우수한 세 사람인데 1등 합격자를 장원, 2등 합격자는 아원 또는 방안, 3등을 탐하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그냥 정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우수한 3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해하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갑이면 그냥 이제 3정성 중에 한 명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요 사주의 결론은 이 임묘진이라고 하는 방압이 있을 때 미토가 있어도 이 미토가 섞여 있다고 해서 이 사주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을묘일주가 경인 이노래 을목이죠. 진병 경묘 정해 임묘진 목국이죠. 근데 해수가 있어요. 아까는 미토가 있었는데 해수가 있으면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뿌리를 확실하게 두고 있고 또 이 해수가 생해주니까 인성이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차지류 동방. 자, 임묘진 동방이죠. 해 빼놓고는 화명 목수. 자, 화와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밑에 임묘진이 있으니까 목생화로 다 생해주니까 화가 박죠. 그리고 목이 이렇게 왕한데 설기되고 있으니까 수려하죠. 수려한 기가 되는 거죠. 최희 가장 기쁜 것은 병화가 긴 극 옆에 바짝 붙여서 극을 해요. 뭐를 경금 지탁 경금의 탁한 기운을 병화가 화극금으로 눌러버리고 있어요. 자, 옆에 이게 목이 이렇게 있는데 임묘진 을목이 있는데 경금이 이거를 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영향을 하고 행사하고 있는데 그 뭐다 병화가 꽉 누르고 있다. 제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춘초목눈 자 이건 어릴 눈자예요. 자 인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그러한 봄의 을목이니까 그나마 또 작은 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싹이 이제 막 나온다는 뜻이죠. 어린 눈이라고 하는 눈이에요. 어린 눈. 그래서 그러나 초봄에 목에 그 눈이 어려서 필득 반드시 얻어야만 돼요. 해시생조. 자 해수. 자 시에 해수의 생조를 받아야 된다. 수생목. 그래서 생조를 받아야 된다. 위인 풍류 소세. 그 사람됨이 위인은 사람됨이죠. 사람됨이 풍류 소세. 풍류를 즐기고 맑고 깨끗했다. 소세가 강 이름 소 뿌릴 소자인데 이 소세가 이 단어로 쓰이면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풍류를 즐기고 맑고 깨끗했다. 해석은 사람이 잘생기고 풍류를 아는 사람 잘생긴 걸로 해석했네요. 소세 그냥 사람이 청아하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잘생기고 풍류를 아는데 사람됨이 풍류를 사람이 풍류를 알고 소세 맑고 깨끗하니까 청아한 사람이었다. 풍류를 알고 고상한 청아한 사람이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소세란 말은 여러분들 담양 남면에 가면 소세원이라고 있죠. 소세원 우리 그 자연을 이용한 그 정원을 잘 했다고 해서 담양 남면에 가다 보면 그 광주댐 옆에 소세원이 있습니다. 이게 소세원도 이 글자 그대로 써요. 이 맑고 깨끗함. 이 소세원도 이렇게 쓰고 있다. 그 옆에 이제 동산원 써서 소세원이라고 합니다. 항문연심 연못이죠. 항문은 연못처럼 깊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문도 좀 있었고 정해생조 정해가 해수가 생조하고 조가 화를 받았어요. 화를 도왔어요.
자, 해수는 목을 생하고 정해는 뭐래요? 이 정해는 병화를 생했다. 뭐 이렇게 보나요? 어쨌든 정해생이 정해가 이 정해가 목을 생하고 화를 도왔다. 그래서 켈체자예요. 채근 미나리 근자 맞죠? 채근 미나리를 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개라고 하면은 이제 더위 잡을 반 개수나무 개자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채근 반개, 요거는 뭐냐면 미나리를 캐먹고 살던 사람이 월계수나무 겠잖아요. 그러니까 월계수는 옛날에 뭐 과거 학교 가면 이렇게 머리 씌워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나리를 캐먹던 사람이 월계수를 잡을 정도니까 뭐예요? 출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출세를 했다. 그래서 천한 사람이 귀하게 되었거나 그 다음에 천한 집안 사람이 과거에 급제해서 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해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출세를 해서 아니면 뭐 시험에 봐서, 근데 시험을 뭐라고 했죠? 여기는 과거에 급제하여, 그러니까 여기처럼 미나리를 캐던 사람이 월계수관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과거에 합격했다, 그 정도로 의미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사운이면 개사대운 여기죠. 이 개사대운에 사운에 남궁 보첩, 남궁이면 이제 남쪽에 있는 궁이죠. 어쨌든 남궁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첩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명고 한원, 한림원에 들어가서 이름을 날렸다. 한원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오운, 자 오운은 자 갑오대운이죠. 오운에 공인, 자 인호술 화국이죠. 인호술 화국이 되고 그 다음에 묘와 합하여. 자 인호술에 인호술 화국 이렇게 되고 또 묘와 이게 합을 해서 최양동, 이거는 밖에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또 우리가 동량지제죠. 동량지제, 간목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동량지제 하는데 이게 양동에 거꾸로 말하면, 근데 이제 동량이라고 보면은 큰 기둥이죠. 뭐 동량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동량을 캐고 어디서 등림에서 동량을 캤다, 양동을 캤다고 하는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양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전에 보면 없어요. 한자 사전에 봐도 없어요. 이게 양동. 그래서 동량을 하고 이렇게 바꿔보면, 동량이라고 하면 대들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대들보. 중국어도 마루떼어 더들보, 똥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걸 동량으로 볼게요. 그래서 동량을 캤어요. 어디서? 등림. 이 등림이라는 단어는 또 없어요. 어쨌든 등림이라는 거 지명이라고 보면, 아니면 어떤 관지 일하는 곳이라 보면은 거기에서 동량이 되었다. 동량을 캤다는 건 본인이 동량이 되었다는 거죠. 해석을 뭐라고 했죠? 등림에서 중책을 맡는 사람으로 뽑혔니, 이렇게도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시유철장, 자 철은 밝을 철자예요. 우리 철학할 때 이렇게 쓰죠. 철, 밝을 철자, 그 다음에 장은 장인장자, 밝음의 장인.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현명한 신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일한 오직 유자죠. 그래서 오직 현명한 신하가 되었다. 신하였으며 수죠. 찾을 수자, 그 다음에 요는 구술림자, 요거는 양자, 구술양자, 요포, 이게 구술주자, 구술림자, 옥림자네. 옥림. 그러니까 옥림, 구술림, 옥림, 옥도 중국에는 옥이 많죠. 특히 저기 자금성에 가면 거의 이제 그 황제가 다니는 게 전부 다
이 옥으로 깔려있어요. 그 옥 같은데 어찌됐든 옥을 찾았어요. 옥량을 찾았어요. 옥량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옥량은 옥돌이고 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옥량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요포에서. 요포는 뭐냐면 중국어 단어 찾아보면 요포는 이제 신선이 사는 곳,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이제 의역한 거고, 그냥 아름다운 옥이 있는 그러한 그 채마파 포,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옥을 캐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철장은 가장 밝은 신이었는데, 이거 놔두고 신하였는데, 이는 마치 가장 숙련된 기술자가 옥의 밭에서, 자 요포를 옥의 밭에서 요포 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옥을 찾아낸 격으로, 자 림낭 이게 가장 빛난 옥 그런 것을 찾을 숫자 옥림자, 그 다음에 옥돌랑자. 그러니까 이 옥낭을 림낭을 찾았다, 이 요포에서.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원자, 자 종공, 자 마루종자죠. 마루의 공, 그러니까 이것도 높은 관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말은 높은 관직에 의지하였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이거는 그냥 우리 흔히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인데, 여기는 보면 이런 단어들은 그냥 그런 정도로 의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유대운이면은 정유대운이죠. 지유대운에 대해서 을목이 묵은 뿌리가 없어요. 자, 을목이 뿌리가 없어요. 묘가 와서 묘유 합금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을목이 뿌리가 없고, 금득지, 금이, 자, 유금에서 경금이 뭐예요? 득지를 했죠. 경금이 이 유금에서 득지를 하기 때문에 또 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충파, 동방수기. 자, 동방수기라는 것은 금의 기운이 이 목의 기운을 다 쳐버린다고 하는 거죠. 동방수기, 빼어난 기운을 쳐버리니 범사낙직. 그래서 범사가 뭐 별로 되는 일이 없었죠. 그리고 낙직, 벼슬을 그만두었다. 벼슬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벼슬을 그만두었고, 만약자 무해수화지, 만약에 해수가 이것을 설계시키는 기운이 없었다면, 화는 설계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해수가 정유대운에 을목이 뿌리도 없고, 이 금들이 이제 와서 경금도 막 힘이 드세지죠. 유금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 목의 기운들을 다 극을 해버리니까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해수가 이 왕한 금의 기운을 금생수로 설계시켜 버려요. 그리고 해수가 다시 수생목으로 목을 생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 해수가 있어서 큰 흉은 피했다. 그래서 기능면 대흉. 만약에 해수가 이 금생수로 이 금의 기운을, 칠살의 기운을 빼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찌 큰 대흉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해수의 도움이 말년에 이 해수가 시지에 있는 해수의 도움으로 말년에 정유대운 때, 물론 운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관직을 그만두고 했지만, 만약에 이 해수마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의 명조는 말년에 큰 흉이 있었을 것이다. 왜? 칠살이 왕해져 가지고 목을 다 치는데 이 금이, 관살이 왕한데 이거 전부 뭐가 빼져요? 해수로 다 빼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 볼까요? 그것을 화하는 기능이 없었다면, 설계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용을 면할 수 있겠는가. 간단히 한번 읽고, 여기 복잡하니까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지류 동방. 자, 이것은 인묘진 동방의 방향이고, 화명 목수. 자, 병화가 을목이 목생화로 밝고 목이 설기시키고 있으니까, 화로 설기시키고 있으니까 수려하죠. 최의 병화 긴극 경금지탁. 자, 경금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자, 나무도 탁탁 치니까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병화가
경금 옆에 바짝 붙어서 이것을 그글에서 금의 탁기를 제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 춘초, 목눈, 그러나 인월달의 을목은 눈이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어린 눈이기 때문에 필득 반드시 얻어야만 된다. 해시의 생조 수생목으로 이 해수의 수생목으로 도움을 얻어야만 된다. 위인 사람됨이 자 겨울에 새싹이고 뭐 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류를 즐겼고 그 다음에 성격이 소새처럼 이제 소색이 맑고 청아했다. 학문은 뭐다? 연못처럼 깊었고 그리고 정해가 수생목으로 목을 생하고 그 다음에 이 화가 비견으로 병화를 생해주니 빛나게 도와주니 최근 미나리를 캐던 사람이 반개 월계수를 잡았다. 그러니까 과거를 급제를 했고 사운 남궁 보첩 이 보첩이라고 하는 직책 원래는 이제 알릴보자 뭐 이를첩자죠. 근데 그냥 그 말이 안 되고 남궁은 이제 남쪽에 있는 궁전이니까 거기 어떤 관청에서 보첩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명고 한원에서 이름을 날렸고 그 다음에 오운 오면은 가보대운이죠. 이 가보대운의 오운에 인호술 화국 자 인호술 화국으로 합을 하고 그 다음에 묘합을 해요. 묘합한다는 건 정확히 좀 애매한데 이걸 만난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호술 화국을 해서 또 묘를 만나니까 최양동이죠. 그래서 근데 이걸 바꿔서 동량으로 그래서 동량을 캤다. 어디에서 등림에서 그러니까 등림에서 대들보를 캤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시유 그래서 유일한 뭐되다 발글철 장인장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가 되었고 그리고 찾았어요. 옥님 그 다음에 이건 옥돌랑 자이 님낭을 찾았어요. 님낭을 찾았는데 어디서 요포에서 요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로 하면 하늘이 신선이 사는 그러한 정원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옥을 캘 수 있는 밭에서 그 옥을 캤다 정도. 그러니까 뭐 제 역할 잘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원 의리할자 이게 12번 이해원 깔자 그래서 이해 종공 마루종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높은 관직에 올랐으며 그리고 의류대원 정유대원 때는 자 을목이 없어요. 을목이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묘유화금으로 묘목을 없애버리니까 을목이 묘목에 뿌리를 못 두죠. 그래서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금이 이제 와서 득질을 하고 자 경금이 이 유금에 뿌리를 둬서 금이 득질을 하게 돼버리니까 더 칠살이 왕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관이죠. 어쨌든 관이 왕해지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를 극하는 세력이 약해지고 자기는 뿌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미약하게 이 관에 의해서 극질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충파 이 경금이 다 목들을 쳐버리다 보니까 충하고 파해버렸어요. 동방의 숙이 자 아까는 이 목 기운이 잘 흘러가고 있을 때는 이제 목의 숙이 수려한 그런 길을 다 이 금이 정유대원 때 금의 기운을 받아서 다 쳐버리게 되니 범사가 낙직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직위에서도 밀려나게 되었다. 이 정도면 되는데 만약에 무해수화지 만약에 해수가 없어가지고 해수가 이 금의 세력이 강한 금의 기운을 금생수로 빼지 않았더라면 더 이게 이제 세력이 약화되지 설계시켰으니까 약해진 건지 만약에 설계를 안 시켰으면 경금이 엄청 힘이 셌겠죠. 그러니까 그때 경금이 너무 힘이 세서 더 날뛰게 되었더라면 흉이 엄청나게 대용이 됐을 것이다. 따라서 해수가 경금을 설계시켰기 때문에 이 대용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방시방해 국시국 방요득방 막혼국 요거에 대한
명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명조 2개 정리했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